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어서 지금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번 주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CPI 쌍고점 자리를 뚫고 내려왔고, 그리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죽으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약간의 패닉셀도 보이는 바고요. 지금은 차트상 조금 더 하락이 남아있긴 합니다. 조금 더요. 왜냐면 이거는 패턴인데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한 번 더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살짝 반등 후 하락을 해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을 보시는 분들은 세 번 정도는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하락은 크고 두 번째는 하락이 줄고 그 다음도 좀 줄고요 하면서 하락의 폭이 계속 줄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패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선은 두 번째까지 하락을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난 금요일날 하락한 게 마지막 하락이었나 라고 생각하는 패턴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튼 저튼 상황은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한번 하락하고 그 다음 박스 만들고 하락폭에 줄이면서 네,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 기본적인 패턴의 원리입니다. 그래 내일부터 반등이 바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긴 있는데, anyway 뭐 다음 주 월요일 반등을 하든 아니면 조금 더 추가적 하락을 하든 간에 우선은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 하락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세 번째에 나오는 하락은 정말 무슨 이슈가 있거나 무언가 문제적인 큰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하락이 크게 나오는 구간은 아닙니다. 이미 멘탈이 많이 털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도할 사람들은 이미 다 매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하락은 좀 폭이 작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멘탈 잡으시고 다음 주 하락이 나오는지 반등이 나오는지 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선은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하락을 또 예상하는 게 뭐냐면요. 하락이 쭉 끌어내려가다면은 이거는 그냥 증시적으로 보면 같이 죽자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도 우선은 다음 주 어딘가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합니다. 반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폭은 다시 말씀드리면 폭은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 노란색 선으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요. 지금 과거에 CPI 쌍고점 자리 이 기준 대략 작년 10월부터 상승을 이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CPI가 줄어들고 거의 1년 동안 쉬지 않고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인플레는 사그러들고 경기는 좋고 하면서 올렸던 증시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CPI 쌍고점짜리로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작년 10월, 11월 부근부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올라왔다고 하는 이 구간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하락의 폭이 작지 않고 그냥 길게 음봉이 또 하나 터진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죽자는 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경기도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증시가 폭락할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거는 뭐 배제는 못하겠지만 기술적 분석으로는 우선은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중요하지만 뭐 중국 증시도 미국판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바이두가 있겠죠. 바이두를 보면 다른 중소형주들은 하락하고 땅굴까지 뚫고 지나갔잖아요. 중국주는 이상하게 하락을 하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구멍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지금 횡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바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년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지금 10월이니까요. 1월부터 해서 계속 여기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원래 더 내려갈 수 있는 폭이 있었는데 지금 증시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많이 하락해졌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하락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바드와 같은 경우도 충분히 80불 밑으로 60불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순간이 있고 하락폭이 열려 있는데도 계속 버티는 거 보면 지금 중국주들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거든요. 바이두도 한번 볼게요. 네, 바이두 같은 경우도 80불까지 내려왔었지만 역시나 다시 올라가서 뭐 여기가 횡보했던 구간이고 여기는 뭐 실망 매물이나 패닉셀 같은 게 나왔던 구간으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anyway 다시 올라가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요. 여튼저튼 지금은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의아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차트 같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 요즘에 부양책 조금씩 중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부양책 때문에도 버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가 죽으면 중국주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주도 다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주가 이렇게 미국 증시에 비해서 하락이 좀 저조한 걸로 보면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뭐 그렇다고 나쁜 것만 바라보는 건 아니고요. 좋은 부분도 기다리는 걸 수도 있어서 만약 중국주로 인한 호재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미국 증시도 당연히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뭔가 기다리는 게 있는 종목에서 호재가 터지면 상승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면 증시에도 영향을 좋게 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큰 반등도 기대할 수도 있다. 뭐 큰 반등이라도 다음 주에 당장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선 다음 주는 반등이 살짝 나오고 주식이라는 건 상승 하락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등은 나오고 좀 눌림이 나오고 횡보하는 모습은 나오겠지만 중국주에서 호재가 터져갖고 상승이 커지면서 지수에 영향을 주고 지수의 상승도 커지고 다른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는 그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FMC 그리고 그 후에는 또 CPI도 있고요. 뭐 가지가지입니다. 지금 증시는 10년물 금리의 상승 그리고 뭐 전쟁 이슈 말고는 뭐 증시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차트는 심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4175 이 자리를 중요하게 보고 올라서 증시가 계속 유지해 주는지 아니면 아래쪽에서 유지를 하는지 그러면은 위에서 유지할 때랑 아래에서 유지할 때랑 나오는 뉴스들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래에서 유지를 하면 악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위에서 머무른다고 하면은 악재가 호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자리 외에는 다른 건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175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니까요. 여러분도 저 구간 보시고요. 지수를 볼지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수는 증시의 추세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좀 처음엔 어려우시더라도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야후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요. S&P도 있지만 거기 미니 선물도 있거든요. 그걸로 참고하시면서 주식하시면 좀 마음 편하실 거예요. 항상 기준을 갖고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FMC 있는 당일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